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젠슨 황 보러 안 갔냐고요? 보면 뭐 합니까? 아니, 그 앞에 지금 난리야. 거기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요. 거기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인스타로 봤는데 지금 거기 현장 난리예요. 근데 그 봐서 뭐 하게? 젠슨 황 보러 갈 바에는 차라리 저쪽에 잠실이나 아니면 성관위 과천 쪽에 가세요. 차라리 그게 더 의미 있겠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화두 자체를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 선거에 문제 있다는 거는 이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야 이미.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관위랑 이 선거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고 정말 수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좌시한다?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좌를 비판하고 우를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야. 누가 많이 뽑혔고 누가 적게 뽑혔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투표라는 것 자체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투표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집단 행위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꽃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 뭐 사퇴한다고 나발이고 하는데 아니 그 성관위라는 것 자체를 갈아엎어야 돼. 그 안에 문제 많아요. 그 안에 문제 너무 많습니다. 환율도 봤죠. 환율 뭐 1,600원 가고 있던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륙남 형님 자유 대한민국 좀 제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표하기 전에는 우리가 참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고 말다툼을 좀 하면서 토론을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투표가 끝나잖아요. 그럼 투표 후의 그 결과에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정부는 어떤 정부를 가지게 되느냐는 그 나라 국민들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의 결과에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또 자유민주주의야.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투표 절차가 투명해야 된다. 하지만 그 절차가 지금 대한민국은 먹이 들어 있습니다. 더럽혀졌어요. 그 주범은 선관위고 이 선관위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좌든 우든 여기에는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당신들이 이 뜻이 정말 투명하게 전달되는 거고 그 결과가 정말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까? 승복할 수 없으니까. 왜? 그 투표 과정이 오염이 됐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 과정만 투명하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국민들은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투표 다 끝났는데 와 이거 인정 못해. 아니 투표 과정이 깔끔했다라면 인정 안 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임한 거 그걸로 안 됩니다. 그걸로 부족해요. 그리고 그 사임한 거 마치 요번에 이거 선관위에 이거 뭐 투표용지 부족한 것 때문에 책임지고 사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사임은 오래전에 결정이 돼 있었던 거래. 그거 지금 이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요런 사태는 옛날에 독일에서도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혼선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재투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6월 4일은 중국에서는 거의 금기적인 단어예요. 8964 1989년 6월 4일 이거는 중국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숫자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에 홍콩에서 어떤 노인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 윗세대 사람들은 그 8964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날이거든요. 그 날을 되게 이렇게 추모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손으로 말도 안 했어. 그냥 손으로 8964라는 이 숫자를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그렸어.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거리에서. 근데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들이 와가지고 잡아갔어. 그 정도로 민감해요. 실제로 그거 기사에 났습니다. 그냥 숫자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숫자를 그냥 허공에다가 그리고 있었어. 어디 쓴 것도 아니야. 허공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잡혀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천안문 사태,天安문 사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유명한 장면은 이제 탱크를 가로막은 중국의 대학생.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날의 생생한 영상들이 올해에 풀렸습니다. 옛날에 한 영국 기자가
1989년에 들어가서 찍어 놓은 비디오가 있어요. 그때 그 사태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는 그 당시 뉴스로 나갈 때는 30초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총 분량이 1시간이 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영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원본 비디오가. 그것까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왜 이게 되게 민감하냐? 지금 한국도 지금 선관위 앞에서 그리고 잠실 투표소 앞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영상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경찰들이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막 끌고 가고 있는데 야 이게 한국인가 싶어. 너무 폭력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끌고 가는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폭력 시위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국가 부르고 구호 부르고 그렇게 시위를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지금 온 국민이 다 알아. 지금 선관위에 문제 있다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끄집어낸다? 심지어 질질 끌고 가더만. 이게 대한민국인가 싶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것도 6월 4일. 뭔가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다친 사람들도 나오고 있던데. 그리고 그 경찰들은 누구 명령 받은 거야? 경찰청장인가요? 아니면 경찰청장도 더 윗사람 보고 받았나? 누구 지시받고 그딴 식으로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진압하고 있지? 니들이 공안이야? 니들 해방군이야? 진짜 이건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관위는 문제 있고 투표지 모자랐던 거는 그건 사실이고 근데 투표지가 모자란 구역이 특정 당의 우세한 곳만 모자랐어. 이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참 천안문 사태랑 날짜가 비슷하네. 오늘 천안문 사태 때 중국 대학생들이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거. 중국 정부는요. 이 6월 4일 이때만 돼도 이 철만 와도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고 태난문, 천안문이라는 단어도 조심해야 하고 관련 숫자 8964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8964 이런 번호 자체도 되게 보이면 안 돼. 여러분들 제 옛날에 얘기해드렸죠. 제가 옛날에 그냥 그 힙합 옷 같은 거 있어. 럭비 팀복 같은 거. 근데 옛날에 힙합 하는 사람들 막 럭비 팀복 이런 거 막 입었잖아. 펑퍼짐한 거. 저도 옛날에 거기 꽂혀가지고 입었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등 번호가 64였어. 근데 나는 그때가 고등학생이에요. 중국에 있을 때야. 고등학생인데 난 거기에 나는 그때 천안문 사태 자체를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 64에 대한 의미 자체를 몰랐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담임 선생님이 오더니 너 왜 등번호가 64야? 이러는 거야. 그냥 살 때 있었는데요? 뭐 다른 의미는 없니? 진짜 뭐 다른 의미 없는데요. 그냥 살 때 이 번호였어요. 그래? 이러면서 나를 되게 감시를 해. 그게 고등학생 때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나의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질문이야.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국제 학교였지만 담임 선생님은 중국인이었거든요. 중국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국제 학교였어요. 외국인들 주로 다녔던. 근데 담임 선생님, 근데 그때는 이 질문을 왜 했지? 난 몰랐어. 왜 질문, 뭐 할 일이 없나? 그냥 왜 질문하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돼서야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게 6월 4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갑자기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질문이 떠오르는 거야. 소름 끼쳤어요. 그 어린애한테, 심지어 외국 유학생이야. 아무것도 몰라. 고등학생 애가 뭘 알겠어. 난 그때 그냥 뭐 맨날 농구나 하고 다니고 힙합 음악에 빠져가지고 뭐 힙합 옷이나 입고 힙합 바지 사러 다니고 그런 애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고1이 뭘 알겠어. 고1, 고2 때. 고2 때야. 그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까요? 단순히 그게 시위 때문이었을까?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던 거? 지금도 중국에는 시위가 많아요. 하지만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중국이 무력으로 다 때려 눌러버리니까 뉴스에도 안 나고 하니까 모르는 거지. 중국도 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시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할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민감할까? 아니야. 여러분들 6월 4일 천안문 사태는요 단순한 학생 운동 진압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정치 개혁으로 갈 수 있었던 마지막 문이 닫혀버린 사건이에요. 오늘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감정이입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도 선관위 관련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를 막 천안문 사건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커지면 감정이입 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더 정확히 말하자면 1980년대 중국이 잠깐이나마 품었던 자유화와 개혁의 가능성. 중국도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생들이 여러분들 중국 진짜 이따가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실 건데 야 중국인들이 저 정도로 세련됐어? 라는 말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중국인이라 하면 요즘 우리가 아는 중국인은 어떻습니까?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중국이 갑자기 발전하니까 갑자기 돈 벌게 돼가지고 졸부 느낌에다가 옷도 잘 못 입고 여기저기 침이나 뱉고 다니고 화장실도 막 여기저기 대변 보고 예의 없고 시끄럽고 요즘 중국인이라 하면 그런 인상이 많잖아. 왜냐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질서를 안 지키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1980년대 그때를 보잖아. 나 그때의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중국인이라고? 이게 80년대의 중국인이라고? 이따가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 천안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1989년 봄과 여름 사이 중국 권력 내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3번의 장면이 있습니다. 3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앵글. 여러분들 이걸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어. 정말 역사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영화로 만들기 너무 좋은 소재지만 중국에서는 이걸 절대 영화로 만들지 않을 거야. 과연 이 영화가 세계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런 영화 같은 사건을 제가 입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이걸 영화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2시간 순삭입니다. 자, 첫 번째 앵글 뭐냐? 정치국 상무위원회. 두 번째, 덩샤오핑 집에서 열린 원로회의. 세 번째, 덩샤오핑이 리펑과 양상쿤을 사적으로 불러가지고 군 투입을 결정한 사건. 요 3장면이 사실상 중국 정치 개혁의 문을 하나하나 달아버린 그런 사건이. 당시 중국 공산당의 명목상 최고 지도자는 짜오즈양이었습니다. 짜오즈양. 총석이었어요. 당종수지 총석이. 짜오즈양은 학생들을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짜오즈양이라는 사람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봤고 시위를 무조건 반혁명이나 폭동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짜오즈양 반대편에는 리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펑은 강경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생 운동을 방치를 하면 이거는 커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이 와중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개 나옵니다. 1989년 4월 26일 인민일보에 아주 강경한 사설이 한 개 실립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해요. 뭐냐? 반드시 선명하게 동란에 반대해야 한다. 동란, 중국어로 얘기하면 뚱란, 폭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일보에 반드시 선명하게, 확실하게 폭동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이런 기사가 실려버립니다. 이거는 국영신문이잖아. 근데 이 사설이 나가자마자 학생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중국 공산당 언어에서 이미 이 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학생들의 시위, 학생들이 운동이라기보다는 이걸 아예 폭동이란 단어로 정의를 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언어에서 이 폭동, 동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학생들을 동란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학생들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체제의 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설은 리펑이 밀어붙인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리펑이 최종 결정자가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덩샤오핑의 뜻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소평이라고 하면 등소평은 말 그대로 맞아요.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사람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아예 시작을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덩샤오평이 했던 아주 잔인한 사건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설이 실리고 난 후부터 이때부터 권력의 언어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요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라는 말은 사라지고 안정, 동란 반대, 질서 회복이라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공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치에서는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바뀝니다. Lies. I think Chinese Communist Party should be wise.
and should listen to the people at all levels. Government is lazy, just like a donkey, like the Dazbao in Beida. If you give it a whip, it will move a bit. If you do not beat it, it will stay still there. 여러분들 이게 그때 당시의 실제 화면이고 영국의 한 기자가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이걸 다 촬영해가지고 가져간 테이프예요. 여러분들 방금 저 친구들 영어 하는 거 들었어요? 물론 뭐 발음이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1989년도의 중국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이 하는 언어를 들었습니까? 방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인터뷰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중국 정부는 마치 당나귀와 같습니다. 왜 당나귀인지 아세요? 당나귀는 항상 가만히 있어요. 내가 채찍질을 해줘야 당나귀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당나귀는 가만히 있기만 해요.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게 지금 중국 정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대학생이에요. 이게 1980년대 중국 대학생들이 수준입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대학생들의 모습이에요. 뭘 외치고 있습니까? 保障人权, 인권을 보장해달라.抗议保证, 폭정을 반대한다. 이런 걸 외치고 있습니다. Students in our college in Guangzhou, in China, support the students' action. 여러분들 지금 영어가 In our college, in 영어를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고 있어요. 뭐 발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외국 기자한테 이 뜻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영어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광저우, 우리 대학생, 모든 대학생들이 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in Guangzhou, in China, support the students' action. We support the Support students action. 지금 students. These workers told us We want to fight for a bright future in China. young and 들었어요? We want to fight for bright future in China. 우리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old, academics, ministry staff, factory workers, miners, even soldiers. 您说做一个农民来讲， As peasants, we are mainly occupied with our farming. We cannot go to demonstrations. If we do, who will look after our crops? 那你就得以 여기는 이제 농민들을 인터뷰한 건데 대학생들은 이렇게 시위를 나가 있지만 농민들은 또 달랐어요. 농민들은 우리는 지금 시위를 못 나가요. 우리가 시위 나가면 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시위를 못 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President here, and I really feel angry, really, about 나는 현지인입니다. 저는 화가 나 있습니다. this, incredible violence. 声援我们中国人民吧！真的 중국 인민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외국 기자들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声援我们中国人民吧라면서 중국인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외국 기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我们一定要声援我们。 And I can hardly find any words to speak. 以后你不能部队牵狗直接对着好了。这么大小孩都死了，这么大小孩。 이게 언제 인터뷰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6월 5일의 인터뷰입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6월 5일 인터뷰인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냐? 옆에 아줌마들이 왜 흥분해 있냐? 애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나와 있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애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It is very important to let the people in the world to know the situation in China. 영어 되게 잘하죠, 그죠?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Deng Xiaoping is very stubborn. He should go 등소평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은 말이 안 통한다. down, 굉장히 고집이 세다. 걔는 내려가야 된다. immediately. As Mr. Gorbachev wrestled with his chopsticks, it was Deng Xiaoping who became the new center of attention. 덩샤오평이죠, 이게. 여러분들 80년대만 해도 중국인들은 이런 지식분자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꿈꿨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질빨봤던 게 덩샤오평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더 중요한 장면이 한 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덩샤오평의 집이에요. 덩샤오핑 집에서 천윈, 덩잉차오, 리센옌, 보이보, 왕전 같은 중공 원로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문제는 이 회의가 공식 회의가 아니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아니고 당대회도 아니고 공식 기록이 남는 회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권력은 여기서 다 움직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짜오즈 양이 총석이었지만 진짜 결정은 덩샤오핑과 원러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왕저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이 말이 나오자 다른 원로들도 다 같이 동조해요. 맞아 군대 동원해야 돼. 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누굴 쳐다봤느냐? 덩샤오핑을 쳐다봅니다. 덩샤오핑 동지가 결정해 주세요. 이게 중국 권력의 본질이에요. 겉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당의 절차가 있고 상무위원회가 있고 조직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식 제도가 아니라 원로들의 사적 회의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거의 이 회의는 사실상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대체한 회의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죠. 이 장면은, 이 씬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법보다 공산당이 위에 있고 당보다 원로들이 그 위에 있고 원로들 중에서도 최종 결정자는 덩샤오핑이었어요. 덩샤오핑. 이게 1989년의 중국입니다. 그 다음 밤에 덩샤오핑은 리펑과 양상쿤을 부릅니다. 리펑은 계엄 방안을 들고 덩샤오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덩샤오핑이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해요. 군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너희 몇 명 상무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덩샤오핑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중국 80년대 중국이 말해왔던 집단 지도 체제의 환상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그때는 낭만이 있지 않았냐. 그래도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게 있기라도 하지 않았냐. 지금은 시진핑이 그냥 대놓고 독재를 하죠. 맞아요. 지금이 더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명분이라는 게 있었고 뭔가 틀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 틀까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중국의 시진핑 황제.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중국 공산당은 늘 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집단 지도, 조직 원칙, 민주 집중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결국 누가 결정합니까? 절차, 헌법, 인민 다 중요한 시기에는 얘네들은 쓸모가 없어요. 딱 한 사람만이 결정합니다. 1989년도 그때는 덩샤오핑이었어요. 지금 2026년 지금 누구? 시진핑. 중국 정치의 이 무서운 점은 평소에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권력자의 의지가 제도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짜오즈 양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짜오즈 양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총석이었어요. 명분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에 내세워졌던 한 인형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당시 짜오즈 양은 중국 정치개혁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경제개혁만으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경제개혁을 하려면 정치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를 분리를 해야 된다. 언론에 일정한 자유를 줘야 한다. 관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짜오즈 양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짜오즈 양을 그래도 체제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짜오즈 양의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짜오즈 양을 외쳤어요. 대화가 되니까 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공산당 안의 보수파와 원로들은 짜오즈 양을 위험하게 봤습니다. 학생들이 광장에서 후야오방을 돌려달라, 짜오즈 양을 지지한다 라고 외치는 순간 짜오즈 양은 권력 내부에서 더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운동이 단순한 거리 시위가 아니라 체제 내부 개혁파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덩샤오핑과 원로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학생들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학생들은 무장한 것도 아니고 정교한 정치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학생들이 요구가 짜오즈 양 같은 체제 내부의 개혁파와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파워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로 가게 되는 길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중국의 문제는 그 당시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공산당 내부 권력 구조의 변화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덩샤오핑은 짜오즈 양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돼요. 짜오즈 양도 여러분들 덩샤오핑이 직접
끄집어 올린 자식 같은, 학생 같은 그런 후배입니다. 덩샤오핑 라인이었어요. 하지만 짜오지양이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덩샤오핑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무조건 공산주의 체제, 공산당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덩샤오핑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짜오지양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짜오지양은 끝까지 자신이 당 총서기로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덩샤오핑이 이미 리펑과 양상쿤을 통해 별도의 권력 중심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쉽게 말하면 짜오지양은 이미 게임에서 밀려났는데 본인만 아직 공식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짜오지양의 굉장한 비극이었죠. 체제 안에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믿었던 체제에 의해 버려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 5월 1일 1989년 5월 1일 천안문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인민들도 한때는 자유를 갈망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있는 대학생들, 베이징 대학 학생들, 인민대학 학생들, 칭화대학 학생들 여기 다 모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탑 5 안에 드는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이 중국의 인재들을 다 이끌고 가는 그런 인재들, 지식인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친구들 얼굴을 보십시오. 열정이 가득합니다. 열정이 가득해요. 칭화대학교, 중국 국기 칭화대학교. 근데 천안문에서는 계속 공인들과 그 다음에 시민 여러분들 빨리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동하지 말라,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 대학생들, 이 수십만 명 대학생들이 목소리가 가짜 뉴스입니까? Yeah, the students is very worried now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will happen. They don't know what will happen. What do you think? 대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Think about the fact that Li Peng has more power now. If now Li Peng has the more power, the students will be killed. 이런 얘기를 대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까 그 강경파 리펑, 군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외국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리펑이라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대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 대학생이 하는 말이, 만약에 그 리펑이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대학생들은 그 사람에 인해서 살해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Possibly. Or will be forced into the prisons. 혹은 강제로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I'm not afraid. I train my life. I want to be living happily.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전 제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제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But if they don't allow me, then I'll give my life away for this, for happy. 만약에 그들이 나의 행복한 삶을 반대를 한다면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89년도의 중국 대학생들 수준입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For freedom.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Principal, sobbing with emotion, pleaded with his students not to join the march. There'll be 하지만 bloodshed, he warned. 여기 어른들, 이 대학교의 총괄, 교장 선생님들, 대학교 교수님들은 울면서 학생들한테 시위 나가지 마라. 왜냐? 이 사람들은 옛날에 공산당, 모택동 시절에 어떻게 문화 대혁명과 홍미병들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짓눌렀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학생들 죽을까봐 시위 나가지 마라. 문화 대혁명 때의 피해자들이잖아. 1980년도에 이런 나이 든 교수님들은. 그때 그 공산당, 홍위병들이 무서움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자기 학생들한테 나가지 마라.
너희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1989년 5월 19일 새벽에 짜오즈 양은 천안문 광장에 나갑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학생들 앞에 섭니다. 그 옆에는 그 훗날에 중국의 총리가 된 원자바오도 있었어요. 짜오즈 양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에요. 짜오즈 양은 학생들을 설득하러 간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작별하러 간 것이었어요. 그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짜오즈 양은 더 이상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그 다음날 짜오즈 양은 휴가 검토라는 이름으로 권력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짜오즈 양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공개 무대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중국 정치의 잔혹함이에요. 짜오즈 양은 완벽한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 역시 공산당 체제 안에서 성장한 체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적어도 한 가지 선은 넘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 아무리 이 상황이 격화된다 해도 인민들에게 총을 쏘면 안 된다. 그 한계는 안 넘으려고 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중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는 권력은 수없이 인민들에게 총을 겨눴고 심지어 자기 동지들에게도 총을 겨눴던 역사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짜오즈 양은 오늘날에 어떻게 평가되냐? 그 순간만큼은 짜오즈 양은 권력보다 양심을 택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냐? 패배했죠. 중국 정치에서 양심은 권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후 이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상쿠는 여러 군부대의 동원 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38군단, 27군단, 28군단, 63군단, 15군단, 24군단 같은 부대들이 명령을 받았었죠.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이 한 게 생깁니다. 38군 군장 슈친시에는 명령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명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군 동원 명령에서 덩샤오핑의 서명은 있었지만 당시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었던 짜오즈 양의 서명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국 안에서도 모든 군인이 무조건 총을 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절차를 문제 삼았고 일부는 진압에 소극적이었어요. 국민들을 향해서 심지어 대학생들을 향해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한다? 탱크로 깔아뭉갠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군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는 그런 양심적인 저항을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았어요. 부대들은 베이징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포하라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 배치, 실탄 장비, 이동 방식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신위 진압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실탄 장전이다. 그러면서 군부대가 모이면서 6월 3일 밤 베이징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줬고 그 시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주면서 그냥 말리는 선에서 어느 정도 멈췄지만 6월 3일 밤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베이징의 공기는 완전히 바뀝니다.